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46강 되겠습니다. Unit 46고요. 투부정사 구문 그리고 enough 투부정사 구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요 조금 더 간단하게 투부정사 구문을 투구문, enough 투부정사 구문을 enough 투 구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내용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요. 전체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부정사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죠.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 구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볼까요? 투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연결되는 구문인데요. 앞에 있는 투는 오가 두 개고요. 뒤에 있는 투는 오가 하나입니다. 이것도 서술형에서 가끔 철자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철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투,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기본 틀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투 구문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구조를 볼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투 있고요. 그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기본 틀인데요. 이 투 구문에서 투부정사 앞에 필요한 경우 의미상 주어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of 플러스 목적격은 쓰이지 않고요. for 플러스 목적격이 필요하면 쓰이고 필요 없으면 안 쓰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기본 틀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투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온다고 하는데 언제 형용사가 오고 언제 부사가 오는 건가요? 우리 영작할 때 요거 구분해서 쓰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 있는 동사를 봐주세요. 만약에 이 동사가 비동사 또는 유지, 변화, 감각동사라면 형용사와 함께 어울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사와 함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의미 보도록 할게요. 문맥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의미상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에는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의미상 주어가 있으면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하기에는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의미상 주어가 없다고 할 때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not 또는 never와 같은 부정어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의미, 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의미상 주어가 있다면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에서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1번과 2번 중에 2번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의 의미로 해석해 보고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다. 그러면 1번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am too busy to meet you 라는 문장입니다. I가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to 건너뛰고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네요. 의미상 주어는 안 보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2번부터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I am too busy. 나는 너무 바빠서 to meet you. 너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1번의 의미도 가볼까요? 자, 나는 너를 만나기에는 너무 바쁘다. 내가 너를 만나기엔 너무 바빠라는 것은 결국은 너무 바빠서 못 만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둘이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2번으로 해석할 때보다 1번으로 해석할 때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 꼭 챙겨두시고 일단 2번의 의미 적용하시고 부자연스러우면 1번의 의미를 간다. 됐을까요? 자,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He felt too hungry to keep walking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keep 다음에 ing가 쓰이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he가 주어고요. felt라는 감각동사 다음에 to 건너뛰고 hungry라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볼게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미상 주어는 안 보이네요. 자, 순차적으로 2번의 의미 적용합니다. 그는 너무 배고파서 계속 걸을 수 없었습니다. 자, 얘가 과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겠네요. 괜찮을까요? 의미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통하면 여기서 딱 멈춰도 괜찮아요.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1번 해보세요. 그는 계속해서 걷기에는 너무 배고팠습니다. 결국 또 뭐 사실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2번의 의미를 중심으로 보시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갈 텐데요. 요거 서술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이 아니어도 선택형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집중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투투 구문은요. so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흔히들 얘를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to는 so로 바꾸고요. 형용사 부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투부정사 파트가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파트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거 아주 공식처럼 잘 암기하시고 서로 바꾸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문장의 동사가 현재일 경우 대절 속에 can't를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문장의 동사가 과거일 경우에는 대절 속에 이 can't는 과거에 맞춰서 couldn't를 써야 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틀리는 포인트니까 반드시 별표 쳐놓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문을 통해서 방금 살펴본 예문인데요. 소대 구문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 am too busy to meet you. 나는 너무 바빠서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자, to 구문이니까 소대 구문으로 바꿔볼게요. I am 그리고요 첫 번째 to는 so로 바꾸고 busy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이 파트를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고요. 자, 대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주어는 일반적으로 의미상 주어가 없으면 문장의 주어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일단 의미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를 만날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이 대절 속의 주어는 I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can't meet you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현재니까 can't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I am so busy that I can't meet you. 자, 해석해 볼게요. 나는 너무 바빠서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날 수 없다. 같은 의미 되겠네요. 자,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He felt too hungry to keep walking. 그는 너무 배고파서 계속해서 걸을 수 없었다. to 구문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He felt 먼저 내려오고요. 자, 앞에 to는 so로, 그리고 hungry 형용사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파트를 that 요 파트로 바꾸는 건데 일단 that을 쓰시고요. 일단 의미상 주어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와 일치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의미적으로 확인한다고요. 그가 너무 배고파서 그가 계속 걸을 수 없었다니까 이때 주는 주어는 he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can't를 쓸 거냐 couldn't를 쓸 거냐. 여기 동사를 보니까 felt는 감각동사 feel의 과거형이죠. 따라서 여기는 couldn't를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keep walking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의미 파악할게요. 그는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계속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환하는 거 연습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할만 하셨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게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최대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4번인데요. 자, 투투 구문을 so that 구문으로 전환할 때 다음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일단 화면에는 예문이 딱 보이고 있어요. 이 예문 가지고 일단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coffee was too hot for me to drink. to 구문이 쓰인 상황인데 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가 있네 보시고 의미 파악할게요. 이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 없었다. 두 번째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딱 멈추고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coffee 내려올 것이고요. 자, 비동사 was 내려오고 첫 번째 to는 so로 바뀌겠죠. 형용사 hot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투부정사 파트를 주어 can't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투부정사 파트는 의미상 주어까지 함께 묶어서 봐야겠죠. 이 form이라는 의미상 주어는 결국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니까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의미상 주어가 있는 경우는 소대구문으로 바꿀 때 오히려 편해요. 내가 쓰시고 나서 이때 의미상 주어를 대절 속에 주어로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for 삭제하고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I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was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can't가 아니라 couldn't를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나서 drink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썼어. 나는 얘 이거 과거인 거 보고 can't 아니고 couldn't 썼다. 게다가 여기 의미상 주어가 있는 걸 보고 대절 속의 주어를 이렇게 I로 잡았다. 완벽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감점을 당하거나 아예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장에서요. 요 it을 꼭 써줘야 됩니다. 선생님 왜요? 여기에 없던 it을 왜 이렇게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야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투투 구문에서 소대 구문으로 바뀔 때 이 that 다음 부분은요. 이 that 다음 요 부분이요. 얘는 완전한 절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필요한 건 다 있어야 돼요. 필요한 말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완전한 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고 해볼게요. I couldn't drink. 나는 마실 수 없었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 상태라면 목적어가 없는, 즉 완전한 절이 아니죠. 얘가 딱 들어가면요. 나는 그것을 마실 수 없었다. 필요한 게 다 있는 완전한 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t을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내가 그 커피를 마실 수 없었다는 의미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의미 파악으로 된다면 그래서 이 it을 살려낼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시요. 이 that 다음에는요. 완전한 절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필요한 건 다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세요. 나는 마실 수 없었다. 무엇을? 그럼 목적어 있어야 되네.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이 커피를 마실 수 없다잖아. 그런데 영어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거 싫어하니까 대명사 it으로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거까지 꼭 써줘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의미상 주어도 있고 이거 없는 것까지 살려내야 되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거 혹시 거꾸로 하려면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7번부터 싹 정리하고요. 자, this coffee was so hot that I couldn't drink it.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내가 그 커피를 마실 수 없었다. So that 주어 couldn't 동사 원형 구문입니다. 그러면 투투 구문과 바꿔 쓸 수 있겠죠. This coffee was 이번엔 반대로 so를 to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형용사 hot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 that 주어 couldn't 동사 원형 이 파트를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특히 이 can't나 couldn't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꾼다고 보시면 될 텐데 만약에요. 잘 보세요. 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대절 속의 주어가 다르면 이 대절 속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this coffee 문장의 주어와 대절 속의 주어 I가 다르죠. 그러면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 for me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가 표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for me 가시고 couldn't drink를 투부정사 바로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꾸다 보면 여기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it을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면 틀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내가 그것을 마실 수 없다잖아요. 이 커피와
it이 의미적으로 중복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의미적으로 중복된 느낌이 안 드는데요. 이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내가 그 커피를 마실 수 없다.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은요. 그냥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to 구문에서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일치하는 경우 반드시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날려야 합니다. 요거 없애야 돼요. 있던 걸 없애니까 어렵고 없던 걸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커버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100점에 도전할 만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거와 관련돼서 극강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개념 확인 문제에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to 구문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번째 enough 투부정사 구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목 확인합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투부정사 구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한 가지 이거 챙기셔야 되는데요. enough는요. 얘가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쓸 수 있는 아이입니다. 똑같은 아이가요. 그런데 이 enough가 형용사로서 충분한이라는 의미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enough 다음에 명사가 와서 충분한 명사 이러한 순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enough가 충분히라는 의미로 부사로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뒤에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야 합니다. 이거 어순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투부정사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구조 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뒤에서 수식하고 나서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되는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투부정사 구문이에요. 이 enough 투부정사 구문에서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앞에 필요한 경우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의미를 보게 되면 의미상 주어가 없다고 할 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또는 부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의미상 주어가 있다면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또는 부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도 이때 형용사가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 또는 유지, 변화, 감각 동사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사와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놔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아주 수월할 겁니다. 예문 볼까요? I am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가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있고 그 뒤에 enough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연결된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구문 되겠네요. 자, 의미 적용하는데요. 얘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 영어는 그냥 순차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I am tall enough. 저는 충분히 키가 큽니다. 뭐 할 만큼? 꼭대기 선반에 손이 닿을 만큼이요. 됐을까요? 자, 밑에요. We played well enough to win the game. 우리는 주어고요. played가 동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나와 있고 enough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면서 여기까지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연결됐으니까 부사 enough 투부정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앞에는 비동사와 형용사 enough, 여기서는 비동사, 유지, 변화, 감각 동사가 아닌 동사가 부사 enough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순차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충분히 잘 했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만큼. 괜찮을까요? 자, enough 투부정사의 의미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전환으로 가볼 텐데요. 3번에 보시면 enough 투부정사 구문도 흔히 말하는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to 구문이 so that 구문으로 바뀔 때와 큰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so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주어 다음에 이번에는 can't 동사 원형이 아니라 can 동사 원형이라는 겁니다.
투투 구문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can't 동사 원형인데 enough 투부정사 구문은 부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can 동사 원형이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문장 전체의 동사가 현재일 경우는 대절에 can을 쓰는 것이고 만약에 과거일 경우에는 could를 쓴다는 것 이거는 동일한 부분이 되겠네요. 시제에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방금 보셨던 건데요. I am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문이니까 so 형용사 부사 대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I am 이때 enough를 so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tall 형용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to 부정사 파트를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that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가 없으니까 일단 이 주어와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미적으로는 또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키가 커서 내가 꼭대기 선반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I로 가겠고요. 그리고 나서 시제를 봤더니 얘가 현재네요. 그러면 그대로 can reach the top shelf가 되겠죠. 나는 충분히 키가 커서 그래서 내가 꼭대기 선반에 손이 닿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so that 구문이지만 enough to 부정사가 바뀐 상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 보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의 상황을 보고 나는 충분히 키가 커서 내가 꼭대기 선반에 손이 닿을 수 있다라고 좀 센스를 발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We played well enough to win the g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 enough to 부정사 구문 요거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We played 자, enough를 so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well 쓰시고 마찬가지로 이 to 부정사 파트를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고요. 자, that 가시고요. 의미상 주어 없으니까 일단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는지를 예상해 보시고 의미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우리가 충분히 잘해서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얘 대절 속의 주어는 위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동사를 보니까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could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could win the game이 되겠죠. 우리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여기까지는 할 만하죠. 마찬가지로 4번이 어렵습니다. 다시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투투 구문 때 한번 당해봐가지고 이거는 대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nough to 구문을 so that 구문으로 전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These shoes are big enough for her to wear. 이 신발들은 충분히 큽니다. 그녀가 신을 정도로 형용사 enough,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 이게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의미 파악은 됐을까요? 자, enough to 부정사 구문이니까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These shoes are 자, enough를 so로 바꾸고 big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 파트를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을 기본 틀로 해서 바꾼다고요. 자, 의미상 주어가 있으면 이 의미상 주어를 대절 속에 주어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that 주어 자리니까 주격인 she로 이렇게 올 것이고요. can 동사 원형 시제 봐야겠죠. 현재 시제니까 얘는 can wear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을까요? 또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마찬가지로 so that 구문에서 that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녀는 신을 수 있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는데 없네요.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신발들은 충분히 커서 그녀가 그 신발들을 신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아무 생각 없이 it을 쓰시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These shoes는 복수입니다. 따라서 it이 아니라 여기다가는 them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우와, 여기에 없던 them을 살려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의미상 주어가 있어서 she로 만들어내고 이 wear 다음에 없던 them을 살려내야 하니까 이게
극강의 난이도일 수 있다고요. 얘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거 반대로도 해봐야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미 한 번 한 건데도 또 연습하려면 잘 안 돼요. 자, 화면 좀 정리하고요. These shoes are so big that she can wear them. 자, so 형용사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구문이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to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틀 잡아주시고 연습해 볼까요? These shoes are 자, 형용사 big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enough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파트를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이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와 다르면 얘는 의미상 주어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can 동사 원형 이 파트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로 바뀌는 거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이죠. For her 그리고 to wear 여기에 댐이 있으니까 또 댐을 써야지. 아, 이것도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험장에서는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매우 헷갈릴 수 있다고요. 확실히 좀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발들은 충분히 큽니다. 그녀가 그 신발들을 신기에 딱 보니까 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일치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얘를 날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있던 거를 날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꽤 까다롭다고요. 여기에서 이 she를 for her로 바꾸고 can wear를 to wear로 바꿔야 되는데 있는 것까지 날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극강의 난이도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또 연습해 보도록 하죠. A번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She doesn't have enough time 또는 time enough to visit the place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충분한 시간을 시간 충분한 이거 뭔가요? 자, time은 명사이기 때문에 enough가 형용사로서 앞에서 수식을 해야 되죠. 얘가 enough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enough time 되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한 번 더 이 time을 수식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시간? 그 장소를 방문할. 어쨌든 enough time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 2번 He is enough tall 또는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enough tall이냐, tall enough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tall이 형용사니까 enough가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돼야겠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연결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그는 충분히 키가 큽니다. 꼭대기 선반에 손이 닿을 만큼. 됐나요? 3번 The typhoon is enough strong 또는 strong enough to destroy the town이라고 되어 있네요. typhoon은 태풍을 말합니다. strong이라는 것은 강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니까 enough가 앞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태풍이 충분히 강합니다. 그 마을을 destroy, 파괴할 만큼 이렇게 되겠네요. 자, enough가 형용사냐 부사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수식할 것이냐 그 포인트로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B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장을 so that을 활용하여 같은 의미가 되도록 바꿔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dress was too expensive to buy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to 형용사, 투부정사 구문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so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을 기본 틀로 해서 바꿔 주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시제가 과거고요.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는 안 보이는 상태로 보셔야겠죠. The dress was 쓰시고요. 첫 번째 to는 so로 바뀝니다. 그리고 expensive라는 형용사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투부정사 파트를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파트로 바꾸는 건데 자, 의미상 주어가 없으면 문장의 주어와 같을 거라고 했는데 단정 짓지 마시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드레스가 너무 커서 그 드레스가 입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 드레스가 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드레스가 너무 비싸서 그 드레스가 입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요. 그래서 그 드레스가 너무 비싸서 내가 입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상황상 누가 입을 수 없는 건지는 뻔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절 속의 주어는 I로 살려내시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an't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까 동사가 과거라는 거 봤어요. 그러면 couldn't 그리고 by 여기까지 가시고요. 자, 대절인 경우는 항상 완전한 절인지를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 수 없었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로 해 보이네요. 그런데 얘가 단수니까 여기는 it을 넣어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정말 완벽합니다.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2번 You are too young to drive a car. 보니까 to 형용사, to 부정사가 쓰인 문장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부터 갈게요. 너는 너무 어려서 운전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o that 이 주어 can't 동사 원형 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일단 시제는 현재고요. 의미상 주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you are so young.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 파트를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구문으로 that 쓰시고 일단 주어와 일치할 건데 의미적으로 네가 너무 어려서 네가 운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you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제가 현재니까 can't drive a car 이렇게 되겠네요. 너는 너무 어려서 운전할 수 없어. 됐습니다. 3번 I am strong enough to move the table 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가 쓰인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can't가 아니라 can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충분히 강해요. 힘이 세요. 그 테이블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이요. 자, 가볼게요. I am enough를 so로 바꾸고 strong.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to 부정사 파트를 내가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that 써주시고요. 자, 의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힘이 세서 내가 그 테이블을 옮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I 되고요. 시제가 현재네요. 따라서 can move the table. 좋습니다. 자, 이번에 4번 갈게요. My sister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내 여동생은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학교에 갈 만큼이요. 됐죠? My sister 자, is 이거 띄웠을게요. is enough를 so로 바꾸고 old 자,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를 that 요 부분으로. 그러면 that 써주시고요. 자, 내 여동생이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주어는 my sister를 쓰면 되는데 앞에 나와 있으니까 대명사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네요. 그러면 can go to school. 이렇게 가야겠죠. 뭐 여기 대절은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쓸 건 없습니다. 자, 5번 These boxes were too heavy for you to carry 이렇게 나왔네요. 자, 좀 느낌이 쎄하죠? to 형용사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의 패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과거 시제고요. 의미상 주어 보이고요. 요거 can't 동사 원형 파트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저 앞에 다시 한번 쓸까요? So 이렇게 되고요. 자, the boxes 그 다음에 were so heavy 그 다음에 that 써주시고 자, 이 의미상 주어를 대절 속에 주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전치사 나가고 얘가 주격으로 you 이렇게 들어갈게요. 시제가 과거니까 couldn't 그리고 carry 이렇게 써주시고요. 잘 보세요. 너는 그것을
옮길 수 없어. 나를 수 없어. 무엇을? 너는 나를 수 없거나 옮길 수 없어.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건 없죠. 자,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다 뭔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상. 그 상자들은 너무 무거워서 네가 그 상자들을 나를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the boxes 복수니까 여기다 댐을 살려주셔야겠네요. 자,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 자, 6번. The knife is sharp enough to cut coconu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구문이 사용된 그러한 문장으로 보이죠. 그 칼은 충분히 날카롭습니다. 코코넛을 자를 만큼, 코코넛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코코넛을 자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날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the knife is, 자, enough를 so로 바꾸고 sharp,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대절로 바꾸면 되겠죠. That. 자, 의미상 주어가 없으면 얘가 지금 얘랑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딱 봐도요. 그 칼이 충분히 날카로워서 그 칼이 그 코코넛을 자를 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으니까 얘를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고 대명사 is로 받으면 어떨까요? 자, 현재 시제니까 can cut coconuts. 그 칼은 충분히 날카로워서 그 칼이 코코넛을 자를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주 연습하기 좋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한 연습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C번 세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to를 활용하여 같은 의미가 되도록 바꿔 쓰시오. 이번에 보니까 so대 주어 can't 동사 원형 구문이 쓰인 문장 3개가 있고요. 투부정사 구문을 활용해서 바꿔보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도 연습하는 겁니다. 1번 I am so busy that I can't meet you. 자,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날 수 없다. I am, 자, to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busy. 그리고 나서 이 that 파트를 to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건데 특히 can't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꾸고요. 만약에 문장의 주어와 이 대절 속의 주어가 다르면 이 대절 속의 주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써주는 건데 같으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I am too busy to meet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물론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2번 The puzzle was so difficult that I couldn't solve it. 그 퍼즐은 또는 수수께끼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풀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시면 대절이 완전한 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시제는 과거네요. 자, 보시면 The puzzle was, 자, 이번엔 to로 바뀌고요. difficult. 문장 전체의 주어, 대절 속의 주어가 다르니까 얘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 돼야겠죠. 그래서 for me까지 쓰시고 couldn't solve를 투부정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고 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is를 쓰시면 큰일 난다고 그랬네요. 문장 전체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일치하면 날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까지 하실 수 있었다? 진짜 또 한 번 칭찬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The movie was so boring that I couldn't watch it. 자, so 형용사 that 주어 couldn't 동사 원형 구문이네요. 그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가 되겠습니다. The movie was too boring. 자, 그리고요. 문장 전체의 주어와 대절 속의 주어가 다르니까 얘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 써줘야겠고요. 자, couldn't watch를 투부정사로 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can't 동사 원형이든 couldn't 동사 원형이든 그냥 투부정사로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it을 써줄까요? 말까요? 보세요. 그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내가 그 영화를 볼 수 없었다. 그러면 이때 it과 같으니까 얘는 반드시 날려야겠습니다. 요거 연습 충분히 하시라고 100점에 도전하시라고 그래도 많이 비중을 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투투 구문과 이너프 투부정사 구문까지 해서 진짜 막바지에 왔고요. 어려운 건 웬만큼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유닛 47 47강인데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주어, 진주어 배웠어요. 그 개념이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가목적어, 진목적어예요. 조금 더 복잡하긴 할 거고요. 얘가 중3 과정에 일반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거 복습을 정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면 질문 남겨주시죠. 어려운 거 공부하시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